이제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을 할 차례야. 이제 오늘 제 목표가 조건부 확률을 하고 독립사건, 종속사건 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독립시행의 활용까지 확률까지 나가려고 생각하는데 이러면 이제 학종 확률이 끝나버리거든. 근데 오늘 하는 조건부 확률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국어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거든. 좀 정형화된 그런 선생님 말을 강조하면서 말을 읊을 텐데 그 말을 좀 잘 좀 이해를 좀 해봐야 돼. 표기가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거든.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조건 확률을 선생님 가르쳐 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을 좀 길게 좀 했다. 일단은 선생님 예술 문제 괜찮더라. 풀만하다. 연습 문제 일단은 그러면 조건 확률 조금 선생님 하고 돌아와서 연습 문제 조금 풀어볼게. 좀 건드려볼게. 왜? 등에는 바로 넘어가야 뭐 섭섭하나? 열심히 풀었는데 와씨 넘어가 보고 있고 맞자. 자 오늘 일단 해야 되는 거 이제 얘기하고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페이지 86페이지입니다. 보세요. 좀 더 연습 문제 풀 때도 그냥 풀어서 이제 이해가 가는 학생도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봐. 복습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자 확률이 꽃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이게 확률의 꽃입니다. 사실 조건부 확률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이란 말은 듣진 않았지만 배운 바가 있어요. 이게 배우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사실. 이해를 조금 시켜볼 테니까 잘 봐. 조건부 확률을 선생님이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할 텐데 우리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먼저 선생님이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에 A 바 B 자, 있습니다. 이런 방법 잘 보세요. 자, P에 A 짝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B, A, P에 A 바 B라고 있습니다. 바 B는 킴이겠지? 이게 뭔 말이냐? B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수학적 정의 그대로 B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정말 애매한 표현인 거예요. 다른 말로 P, A 바 B 또는 A 기분 B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B 사건이 주어졌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편의상 A 바 B라고 읽겠습니다. 그럼 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야기보다는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내가 해줬다. 식으로 쓰면은 이 확률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PB분의 P의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계산할 거예요. 왜 이렇게 계산하냐는 말이야. 그 의문이 좀 들자. 지난 시간에 이 확률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확률을 뭘로 해석할 거라고? 경로가? 그렇지. 야 우리 경로 훌륭하다. 집합으로 해석한다. 우리 확률은 경우의 수일 텐데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집합 A의 원소 정도로 생각을 하고 NA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사건 A의 경우의 수로 우리는 이해를 한다. 집합으로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봐. 얘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줄게. 자, 집합 A가 있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의 집합이다. B 사건이 이렇게 있는 거야. 현재 장면에서
얘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얘는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라는 말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 사건이 B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B라는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로 본다. 이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얘의 의미는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가 NB가 분모해 가야 돼. NS가 가는 게 아니고 이것뿐에 N에 A 곱사건 B가 될 경우의 수로 정의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장면에서 분자 분모를 전체 경우의 수 NS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NS분의 NB가 되고 다시 NS분의 NA 곱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손하면 얘가 뭐냐 말이야. 요놈이 PB가 되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P의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PA 기분 B, PA 바비키가 바비라고 하면 PB분의 P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현재 장면 이해 잘 안 가는 사람? 그동안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안 어렵지? 좋습니다. 네. 요 얘기구나.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게. 얘를 좀 확장해서 좀 합니다. 주어진 식에서 얘가 뭐라고?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요? 그럼 쟤를 주인공으로 해서 식을 다시 써볼게요.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자, 이거는 곱사건이라는 얘기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얘기해요.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혹은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문장을 보면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 놈을 다시 말해서 PB,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곱하기 P에 요 그냥 쓰면 됩니다. A 바 B라고 쓸 수 있다. 무슨 뜻이냐?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 확률은 요 앞에 PB라는 확률에 영향을 받겠지. B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얘 때문에 이 확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니 혼자 얘기하세요. 알았다?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 잘 들어. 곱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얘를 확률에 잘 듣습니다. 곱셈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봤다. 그러니까 분모에는 PB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PA 곱사건 B가 들어갈 확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률 곱셈 정리 이거는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잘 봅니다. 만약에 PA가 먼저 들어갔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곱하기 P 여기 뭐? 좋습니다. B바 A라고 쓸 수 있어요. B바 A의 정의는 PA분의 P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PA 약분할 수 있죠? 그럼 역시 얘가 되는 거다. 이게 확률의 뭐라고? 곱셈 정리라는 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라고 용어를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 다시
P가 제가 볼게. 일단 제 가해주전도 다 기억해. 종속 사건의 곱셈 정리. 그럼 지금 다른 곱셈 정리도 있으니까 소시하합니다.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가 1994년도 1차 수능이 실시된 일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얘기가. 독립 사건의 곱셈 정리. 이거 오늘 마지막에 할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얘를 구한다는 건데 전말을 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문제 풀 때. 그럼 이거 하고 바로 문제 풀 테니까 집중해서 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말을 잘 끊어서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한다. 이게 1번 방법이다. 근본으로 푸는 거야. 경우의 수의 관점에서 조건부 확률을 푸는 거. 이게 이제 1번 유형입니다. 자, 이 1번 유형은 문제를 보면서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 개씩 끊어서 갑니다.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9페이지에 거기 확인 체크 세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개만 풀어볼게. 192번은 무조건 풀 거거든. 세린아, 몇 번 풀어보고. 191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푸는 거 잘 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는 3분의 2입니다. 확률이. 자, P의 A 곱사건, B의 여사건. 요 확률은 4분의 1이었어요. 질문이 P의 B 바 A를 질문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든 안 조건부 확률이든 확률은 전부 다 뭐다? 집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수적으로 푼 것은 이런 풀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노래는 이게 12분의 8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12분의 얼마? 3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에서 집합이 두 개 있다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요게 A, 요게 B가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12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면에서 얘 보세요. 인마는 차집합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차집합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소가 몇 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3개다. 얘는 뭡니까?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8이었대.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5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럼 인마를 지금 질문했대. 야는 의미가 뭐냐? 경우의 수로 접근하겠습니다. NA분의 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NA다. 그러면 8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들을 정리하면 끝이겠네. 그렇죠. NA는 정리 안 해도 끝이 않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분의 얼마예요? 미쳤어. 8분의 얼마예요? 5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접근하는 유형. 식으로 푸는 건 진짜 참고해 그냥. 쌤 이게 되게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192만 한 개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PA입니다. A 사건이라는 확률이야. 이게 3분의 1이었대. PA 답입니다. 얘가 4분의 1이고 P의 A 여사건, 곱사건, B의 여사건 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었대. 질문은 PB를 구하래. 자, 원리는 똑같습니다. 집합으로 내가 지금 다 풀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에 요게 A, 요게 B입니다. 그러면 전체 통분해보자 12로 통분하면 되겠습니다. 12분의 4가 되고 12분의 3이 되고 12분의 2가 되고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 됩니다. 그럼 이 파트를 가만히 보면 얘는 NB분의 NA 곱사건 B가 날 경우의 수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현재 얘가 된다. 4분의 1이라 해도 됩니다. 이런 장면이야. 근데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얘는 그 몰간의 법칙에 따르면 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몇 마리 있다고? 2마리다. 아, 이게 있구나. 자, 괜찮죠? 좋습니다. 요 표기 한번 해보자. 4가, 요 두 개 더한 게 4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x라 쓰면 이걸 얼마야? 4-x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오, 좋아. 그 다음에 이거 써보고 다 써보고서 얘를 안 하면 안 돼. 응? 가만히 보니까 전체가 몇 마리라 했어요? 12마리입니다. 이거 2마리 돼? 2마리 다음 얼마고? 4마리 돼. 그럼 여기 몇 마리 들어가면 되나? 오, 6마리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다음에 12마리가 된다. 그러면 이마 봐라. NB는 몇 마리고? 오케이. X 플러스 6마리다. 이거 보내? 곱사. X다. 자, 이게 얼마가 같다고? 4분의 1과 같다. 이런 말이야. 4X입니다. 야는 X 플러스 6이 되겠네. 3X는 6이 되고 X는 2구나.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어서 이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MB 얼마입니까? 8이죠. 8. 맞습니까? 8이잖아요. 8이라고 쓰면 안 되죠. 12분의 8이라고 써야 되는 겁니다. 자, 12분의 8이니까 얼마예요? 3분의 2라는 확률을 가진다. 라고 풀어줍니다. 알았죠? 다시. 이 조건부 확률을 집합으로 푸는 가장 근본적인 풀이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 한 개만 더 해볼까? 그 다음 페이지 어떻게 볼래? 여기 있네.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영현아, 90페이지 몇 번 풀어볼고? 195번 해볼게. 자, 먼저 한번 보자. 표가 있는데 표는 이제 처음이니까 한 번만 그려볼게. 자, 남자, 여자, 공연 A, 공연 B입니다. 5마리 X분, 20마리 10분 이렇게 계십니다. 자, 표가 있습니다. 읽어볼게. 어느 소극장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A 공연과 B 공연의 서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관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자였을 때 줄치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신호입니다. 한 명 뽑은 게 뭐라고? 여자였을 때 그랬습니다. 칠판 보세요.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얘들은 다 더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였을 때 그랬으니까 분모에는 X 플러스 10이 들어가는 거야. 읽을게. 그 관객이 A 공연을 선호할 확률. 자, 여자이면서 A 얼마? X인 거지. 오케이? 자, 이 확률이 얼마라고? 6분의 1이다. 계산하면 X가 나오겠다. 안 어렵죠? 이거 물론 계산해서 내가 전체 경우에서 썼어요? 안 쓰잖아. 집합 요 경우에서 요 스킬 한 개로 지금 보는 겁니다. 안 어렵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194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해볼래? 193, 194 넘어가기 전에 이거 두 개 확인해 보고 193, 194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어봐. 편하게 풀어봐. 자, 방법은 이게 다입니다. 여기 다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19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냥 뭐 암산해 보겠습니다. 혈액형 조사했는데 A형인 학생이 전체 학생의 30%였대. 그 30명이라 생각해. A형이 30명이야. 전체 학생 100만인 거지. A형인 남학생 이게 뭐야?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잖아. A형 and 남학생. 그 몇만 했겠어? 18만.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대. 임의로 뽑은 학생이 뭐? A형이었을 때 불출한 말이야. 조건부 확률 아니야. 그럼 A형인 놈 몇 마리인 거야? 30명이 30분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이니까 18 답이다. 괜찮죠? 응. 자 194번 봐봐. 암산해보자. A, B를 포함한 6명이서 상상합니다. A, B 있고 나머지 찌끄라지 4명이 붙어 있어요. 3명의 대표를 뽑는다 하면은 6시 3입니다. 그런데 A가 대표를 뽑혔을 때 줄치세요. 이게 무슨 말인 거야? 조건부 확률인 거야. 지금 신호를 주고 있어. 분모에는 3명을 뽑는데 A는 이미 뽑혀 있고 3명을 뽑는 게 분모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분모에 경우의 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 B를 뽑아놓고 A 말고 나머지 몇 명 남았어? 5명. 5명이 몇 명 뽑으면 돼? 2명. 그러니까 분모에는 5시 2가 가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대표로 뽑혔을 때 B도 대표로 뽑혔을 확률이야. 그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는데 3명을 뽑는데 A, B 미리 다 뽑혀있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B 미리 뽑아나갔다. 나머지 찌그라지 몇 명 남았어? 4명. 4명 중 몇 명 뽑으면 돼? 1명만 뽑으면 3명 뽑는 거 아니야. 따라서 5시 2분의 4시 2가 답니다. 안 어렵죠? 암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10번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거 1번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 표가 나왔다? 그건 예는 거야. 뭐가 없이 집합 나왔다 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간단하게. 자, 찍으세요. 자, 지금부터 약간 어려운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나도 약간 높아진다. 이게 아주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부터, 이거 세 잘못은 아니다. 좀 최선을 다해볼게. 그런데, 그거 문장 자체가 그래. 뭐, 언제는 이거 쓰고 싶어, 언제는 이거 씁니까? 나한테 너무 그렇게 가지 마. 그냥, 선생님, 문제 읽을 테니까. 자, 7번 봐봐. 두 번째 유형 갑니다. 자, 2번 쓸게. 자, 학생들이 2번, 3번을 정말 헷갈려 하거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2번 룰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P2라는 확률이 있었대. 확률 문제에서 이 P2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E는 그냥 이벤트의 약자야. E라는 확률이 있대. 근데 이놈을 이렇게 바꿔 써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P에 A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더하기 P에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어떤 놈? A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A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 확률이 무슨 정리? 이거 무슨 정리? 곱셈 정리. 자, 이것이 좀 가까워나? 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됩니다. A 사건이 일어나고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게 예입니다. 말이 지랄병이잖아. 자, A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건은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어떻습니까? 자, 맞습니까? 곱셈면이 그죠? 안 어렵죠? 괜찮죠? 아이, 시골이 지금 이해 못하면 안 돼. 말이 지랄병이라니까. 자, 두 번째 얘 보세요. 얘는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에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결국 얘들 두 개는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 확률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B 2바 A입니다.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거는 A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고. 뭐뭐 이거 하면 곱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A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것은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먼저 구하고 곱하기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고. 이게 얘랑 어떻다고? 같은 말이라는 얘기를 아까 여기서 했단 말이야. 보이지? 그럼 이거에서 왜 나옵니까? 아, 이게 지랄병인데? 실제 기출 문제에 얘를 4개의 합으로 표현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된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가장 기본을 보여준 거야. 자, 그냥 따라와 봐봐. 아, 참고로 봐. 요거 예. 절대 괴롭힐 생각이 내가 없습니다. PE가 있다. 얘를 실제 기출입니다. 요 4개의 합으로 표현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선생님은 지금 간단하게 2개만 보여주고 있어. A 사건이 혹은 A 여사건 2개만 보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근데 어떤 문제네? 상황이 A, B, C, D 4가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각각 다 계산해준 거야. 더하면 PE 결국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 주제가 나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언급합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 그 문제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갈게. 먼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쉬운 얘기 하나 풀고 뒤로 넘어갈게. 자, 196번 한번 봅니다. 정말 친절하게 내가 다 풀을 테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교재를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읽어볼게.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상자 A에는 사과 3개와 귤 2개가 있고 상자 B에는 사과 2개와 귤 4개가 있다. 얘는 사과고 얘는 귤, 얘는 사과고 얘는 귤입니다. 이런 장면인데 두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과일 1개를 꺼낼 때 괜찮아. 너 생각이 어떤 느낌이야 이거? 조금 뭐 확률 같잖아. 맞지? 꺼낼 때, 근데 이게 꺼낼 때 그거 죽지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 그 과일이 상자 B에 들어간 사과일 확률을 구하겠잖아. 이게 문제가 무슨 뜻이냐? 칠판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 말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일단 상자 어떤 상자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상자를 하나 어떻게 해줘야 돼? 선택해야 돼. 그런데 문제 질문이 뭐였어요? 그 과일이 B 상자에 들어있을 과일을 확률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B 상자를 둘 중에 하나, A,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곱하기 B 상자에 들어가 있는 과일이 몇 개예요? 6개 중에 몇 개 뽑습니까? 1개를 뽑을 거라고. 근데 그 뽑은 과일이 뭐라고? 사과예요.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랄병인데, 참. 이거 어떻게 우리 책에서 이 지랄병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 식으로 내가 써줄게. 이게 뭔 뜻인지. 잘 보세요. 요게 이런 상황이야. PA. 얘는 P, 2바 A. 얘는 P의 A 곱사건 E. 자, 그러면 여러분 이 A 사건이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A 사건은 바꿀게. B로 바꿔줄게. 두 개의 상자 중에서 뭐 B 상자를 선택할 확률.
B상자를 얘는 B상자를 선택했다는 B상자를 뽑았다는 전제 하에서 B상자에서 사고 한 개를 뽑을 확률. 이게 말 이해갑니까? 영현아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 다르게 얘기하면 A, B 두 상자에서 B 상자를 뽑고 그 B 상자에서 뽑고 그 상자에서 사과를 뽑을 확률. 이 말이야. 식성 나오면 당연하지. 근데 이거 정말 헷갈려합니다 학생들이. 왜 그러냐? 그건 다음 장에 넘어가면 내가 이해해. 자, 한 개 내볼게. 자, 197번입니다. 자, 이거 불이 들었는데 교재 보세요. 뒷면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가 6장 있었대. 뒷면에 X가 표시된 카드가 3장이 있었거든. 그런데 앞면이 보이도록 두 개 놔뒀대. 9장의 카드를 두 사람 A, B가 차례대로 서로 다른 카드를 임의로 한 장씩 뒤집는데, 근데 A는 자 A, B 요 순서대로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A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고 B는 X가 표시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을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 칠판 보세요. 자, A가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는 카드를 뒤집는데, 불러보세요. A가 동그라미 표시된 카드를 뒤집을 확률은 9분 얼마? 6이겠지. 그렇잖아. 곱하기 B는 X를 표시된 카드를 뒤집을 확률 얼마예요? 8분의 자. 왜 8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 뽑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야. 8분의 얼마? 3 아니야 이 말이야. 자, 조금 더 갑니다. 요거를 식으로 표시하면 똑같은 거야. 얘입니다. 자, 이만에 A가 여기서 하나 뽑을 확률 곱하기 두 번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려고 하거든. A 사건이 일어났다는 확률 하에서 B 사건이 일어난 확률. 이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A가 하나를 뽑는 바람에 카드 숫자가 되게 줄어든 거야. 이해하자. 이게 조건부입니다. 이걸 뽑았다 전체 하에서 임마가 할 확률.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지금 조건 확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냐?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쓰세요. 뒷장 넘어갑니다 이제. 자, 이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뒷장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내가 끊을 거야 이거 하고. 이제 헷갈리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볼펜 꺼내시고 줄칠 준비하시고. 연습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92페이지 얘기는 제가 일단은 필수의 이제 4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4번 이거 별표 4개짜리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92페이지 메뉴에 필수의 이제 4번 이게 별표 4개야. 왜 4개인지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교재를 같이 봅니다. 자, 읽을게요. 내가 어느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래. 말로 지금 적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날 공연이 역시 매진될 확률은 얼마? 3분의 2였대. 질문이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일 때 질문은 내일 공연이 매진될 그러한 확률을 구하여라. 이제 칠판 보세요. 내가 읽으면 적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두 문제로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얘부터 문제 이해해보자. 잘 따라와 보세요. 1단계입니다 지금. 이 문제 그대로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비가 온 날 공연이 매진될 확률 2분의 1이다. 이 말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야. 자, 다시. 비가 온 날 공연이 매진된다는 얘기는 비가 오고 공연이 매진된다. 이게 아니야. 얘는 비가 왔다는 전제 하에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이만입니다. P에 공연이 매진되는 거야. 무슨 전자해서? 비가 왔다는 전자해서. 이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런 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3분의 1에 이런 확률입니다. 공연이 매진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얘는 비가 뭡니까? 안 왔다는 전자에서 공연이 매진되는 게 이 자체가 P 비바 A라는 얘기입니다. P 비바 A, P 비바 A 이 사건. 그럼 얘는 뭐냐? 비가 올 확률인 거야. PB 이게 얼마? 0.4 얼마? 5분의 2. 그러면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뭘 구하는 거야? P의 공매 이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거든. 자, 잘 따라와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와줘. 자, 공연이 매진되는 거 있잖아. 얘를 E라고 쓸게. 이제 바꿔 쓸게. 얘 E, 얘는 B 오니까 B. 공연 매진 B 여사건. 자, 우리 같이 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B 공연 매진 PE. 자, 그러니까 질문은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찾아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다른 말로 하면 얘는 B가 일단 와줘야 돼. B가 왔다는 전제 하에서 뭐가 돼야 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더하기 역시 비가 이제 안 와. 비가 안 왔다는 전제 하에서 공연은 매진돼 줘야 되는 거야. 지랄병이다. 입만하는 다시 잘 봐. 비 뭐? 제대로 왜 조용하라 그래? 조용하라. 이래 되겠지. 아이고. 여러분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답을 내볼게 이제. 잘 봐라. 비가 올 확률 얼마? 5분의 2. 비가 안 올 확률 얼마? 오다 말다 이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뭔데? 이게 얘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말을 이해해야 된다고. 지랄병이자 이 식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조건부 확률이란 말이야. 얘라고 얘. 이게 2분의 1. 자, 얘가 얘라고. 얼마? 3분의 2. 이게 답인 거야. 자, 시간 좀 줄게. 좀 빨리 느껴봐. 그 밑에 쌤이 문제 하나 더 만들어 줄 거니까. 자, 빨리 느껴봐. 좀 빨리 느껴봐. 30초. 갑자기 이 심화 문제로 내가 바꾼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문제가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인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였대. 질문은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해보세요가 질문이라고. 근데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될 때 가면 뭐일 때, 자 원래 조건부 하려고 할 때 봐봐. 모든 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PA 바디는
P2분의 PA 곱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책에서 뭐라고 표기하느냐?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표기한다고. 그 뭐뭐 1대라는 말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거야.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A 사건이 일어난 확률로 우리가 메모리 하는 게 맞다고. 근데 시험 문제에는 B 사건이 일어났은 전제하에서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 애매하게 뭐뭐 1대라는 얘기를 계속 뿌린다고 문제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아니면 엉망진짜 엉뚱하게 푼다고 문제를. 그럼 다시 봐봐. 이 식을 봤지 너희가. B가 올 때 공연을 맺는다. 이게 이미 이 자체가 조건 범위다. 그러면 P1을 만들려고 하면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메인 아니에요. 마찬가지요. B가 오지 않았을 때 공연을 맺는다고 하면 이게 이 식이잖아. 앞에 반드시 B가 오지 않을 확률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비로소 조건 확률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공연이 매진되는 확률이니까 P2 구하면 끝이야. 자, 문제 한 개 더 집어넣습니다. 이거 하고 한번 쉽게 봐라. 여기 별표 54,439개짜리인데. 자, 문제를 바꾼다. 요 상황이 싹 만들어졌다. 이제 질문 이거야. 내일이다. 공연이 매진되었다고 할 때 이게 추가가 됩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 이게 제일 센 거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여보. 이게 제일 센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문장 다 있고, 그러니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라고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 답이요. 근데 이건 추가가 돼. 내일 공연이 매진되었다고 할 때라는 말. 다시 조건 확률을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론은 내가 내릴게. P는 부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들어가야 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5분의 3 곱하기 얼마? 3분의 2. 이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아닙니까? 그때 내일 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돼. 분자에는 비가 오면서 공연이 매진될 확률 얼마?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게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 자,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쓰세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좀 쉬어.